고품격 뉴스 코너 뉴스 브리핑. 오늘은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네요. 힘드시죠? 야,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방송을 한다는 것은 네. 우리가 김민석 새벽 총리의 마음과 함께 동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활동한 시기는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며칠 안 되는. 임기 비슷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박가영 아이고, 아나운서님. 총리님과 임기가 비슷한. 네. 부부 총리급으로 저희가 의전을 하도록 한번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 좋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뵙는데 네.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고 가시면 뭐 컨디션에 이상은 없습니까? 바로 이틀 차인데 지금 네. 좀 후유증이 있어서. 어떤 후유증이 있습니까? 김지훈 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제가 지금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분명히 글을 읽고 있는데 예. 내가 이 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약간 몽롱함. 네. 예. 아니 근데 앵커님은 되게 멀쩡해 보이세요. 저의 체력은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전혀 끄떡 없습니다. 와. 네, 저는 뭐 끄떡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빛 같은 것도 보통 흔들리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되게 깨끗한 눈빛. 저는 이제 아침에 침대에서 기상을 하면 4시에 네. 일어나는데 네.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제발 눈을 좀 떠게. 눈꺼풀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무거운데 일어나면 그때부터 끄떡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네. 제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에티브 연구 소장님 가정의학과 전문의께서 실제로 오시기 때문에 건강 문제 있으시면 상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냥 여기 앉아서 계속 상담해도 될까요? 네.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 브리핑 고품격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진행되죠? 네, 오늘 오후 2시 15분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밤 이제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영장 발부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풀려났었잖아요. 그렇죠. 한 4개월여만 123일 만에 재구속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를 두고 또 지금 민주당은 어제 또 직격을 좀 날렸는데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좀 전해드릴까요? 예. 바로 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란 속의 윤석열의 마지막 여운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내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 어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독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인멸과 수사방해 가능성이 크다는 특검의 판단에 깊이 공감합니다. 내란 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 사범에게 허락된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수용의 길뿐입니다. 네. 저희가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이야기를 듣고 온 건데요. 천안시 갑도. 제가 또 고향이 천안이다 보니까 반갑네요. 네, 제가 천안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네. 고향에 지역구 두신 분인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가영 씨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윤석열의 탈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월 15일에 들어갔다가 이제 3월 7일에 지기현 신무정 기억나시죠? 네. 우리 정신 차려 가야 됩니다. 네네네. 예, 둘의 합작으로 윤석열 탈옥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그때 느낌을 좀 회상해 보시면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딱 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놔도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뚜껑이 많이 열리셨을 거예요. 예, 아마 다 국민분들도 그렇죠. 다 그러시지 않을까. 그 지금 꽤 오랜 세월이 지난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제 법원에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이제 청구가 들어갔고 오늘 이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한편 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 윤석열 씨를 위한 조언을 남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100%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약간 정 의원에게 훈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내가 서울구치소 2번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거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 예.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여하면서 건강하시길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구치소를 저는 이제 접견만 가보고 네. 실제로 제가 수감돼서 살아본 적은 없어서 그래도 자주 가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접견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책상 하나 놓여 있고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실제 수감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생활 그건 저도 뭐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선풍기 한 대밖에 없고 여름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덥다고 예.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 40도 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 더위에 잘 따뜻하게 생활하시길. 잘 이겨내야죠. 예, 그럼요. 다 인생 예. 힘듭니다. 예, 그럼요. 잘 예. 이겨내고 또 본인이 행한 내란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네네. 행위에 대한 처벌이니까 또 이열치열 느낌으로. 이열치열. 약 올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열치열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 의원은 2번이나 다녀왔다라고 아까 써 있던데 어떤 걸로 갔다 온 겁니까? 네, 예. 이제 본인이 워낙 많이 얘기하셔서 이제 좀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있죠. 네, 예. 첫 번째는 1988년인데요. 이제 건국대 공동올림픽 쟁취 및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통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수감이 됐고요. 예. 바로 두 번째는 다음해인 1989년에 이제 주한 미대사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서 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약간 운동권 출신들에게 모두 그렇죠. 있는 국가보안법 예.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화 운동에 네. 헌신하셨던 분들이 아니,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예, 옥고도 치르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건데 윤석열 씨가 그 독재 정권을 꿈꾸면서 네. 그걸 그대로 따라하다가 실패했어요. 네. 아이 괘씸합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의원은 덕담 예. 잘 사시라 예.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또 덕담을 보내주셨죠. 우리 네. 박가영 아나운서께서도 덕담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따뜻하게 편안하게. 좀 더 따뜻하게 해주신다면요? 아 그럼요. 뜨끈하게 또 뜨끈하게. 여름에는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네. 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아니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압박 이것도 이어갔어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게 삼구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거든요. 어허. 이와 관련해서 좀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박경미 대변인이었고요.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예.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아하.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주가 조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지금 주식하시는 분이 1,500만이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주식 진짜 돈 모아서 막 공부해가지고 네. 기업에 투자하고 성실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1,500만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반칙을 상습적으로 여러 번 해도 됩니까?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네. 1,500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1,500만 명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네.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야.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 뭐 사업을 한다 이러면 다들 이제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귀가 네.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 삼부토건 당시에도 진짜 이거 되나 싶어서 그때 진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게 괘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예. 근데 저희가 또 삼부토건 관련된 문제, 주가 조작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따가 또 전문가 한 분이 민병덕 의원님 오시니까요. 네. 또 인터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거 주가 조작은 정말 아주 강력하게 엄벌을 해야 할 것 이 같습니다. 경제사범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적입니다. 예. 헌법의 적이에요. 그럼요. 돈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네. 저랑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 참지 않습니다. 이거 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돈 벌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눈꺼풀하고 싸우는데. 그럼요. 예. 예. 또 특검이 똑바로 이거 다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네.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검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어제 오전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자택,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고 했던 김상민 전 검사 등의 자택 등의 수사진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예, 좀 자세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고 이제 주가 조작 사안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건데 또 한편 이제 그 윤상현 네. 또 이상민, 김영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명태균 관련된 그쵸. 사람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직접 조사도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정희 특검보는 조율 중인 부분이 있다. 아직 연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예. 그래서 일정 자체는 좀 확실해지진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라고 밝혀서 워낙 지금 내란 특검이 되게 바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소환 조사 일정도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천 개입도 사실 이거 공천 조작인데 네. 약간 주가 조작. 네. 이번에 이거 공천 조작이거든요. 공천 조작. 예. 아니 이것도 뚜껑 많이 열릴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건 보십니까? 이게 진짜 방송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렇게 국회의원 꿈꾸는 분들 많고 사실 네. 공천이야말로 진짜 공정하게 열려야 되는 아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권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약간 불법적으로 본인들의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예.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는 거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괘씸한 게 아니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 네. 이것도 문제지만 막 여론 조작해가지고 말이죠. 그쵸. 막 정치자금법 위반 예. 다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꼽고. 예. 아 저는 사실은 뭐 주가 조작도 너무 심각한 범죄지만은 이 명태균 게이트 이거 정말 만만치 않다. 너무 심각하다. 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유주님께서 아이고.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가영님 목소리 정말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신변도 가자 하면서 가자. 하트까지. 하트. 아, 저희도 네. 우리 야. 유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네. 사랑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이제 특검팀들의 움직임 저희가 계속 이제 이어갈 건데요. 다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저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좀 주의를 한 겁니다. 어허. 이유는요, 사실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 의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시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를 했는데 어허. 유튜브에서 너무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원에서 주의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늘 문제적 인물인데 사실 그 동안에 너무 많은 만행들을 저질러 왔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뭐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 정도로까지 심각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진숙 위원장 이 처분을 좀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일단 뭐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니주를 깔고 네. 그 후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발언을 했을 뿐 나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마 속으로는 좀 별로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저 너무 이제 사견을 넣나요? 아이 좋습니다. 사견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진숙 위원장을 좀 강하게 질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이것도 정말 그냥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강하게 질책을 한 겁니다. 예. 이유인즉슨 이 위원장이 지난 7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 어허.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네. 국무회의 마지막에 예.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아하.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예. 왜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왜곡까지. 네, 왜곡을 아하. 한 거죠. 본인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예.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진숙 경고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발언 한번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네.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까지 보고 왔는데 지금 예. 표정도 굉장히 어둡게 아주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을 질책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항상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 예. 싶은데 지난 6월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을 당시에도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도 이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께서 국회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좀 존중감을 가져주시라 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렇게 질책을 받는데도 그 자리에서 예. 지금 이제 방통위 자체가 이진숙 1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 이런 눈치 없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독임제 기관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이제 그럼 2인 체제 한계점을 좀 그럼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아하. 그냥 잘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또 말로만. 했던 아. 또 설명은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는 또 우리 가영 씨한테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네. 그 조직 생활 할 때도 네. 막 자꾸 자기 주장만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네. 한 10명 모여 있는데 막 표정 뚱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좀 어둡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이런 거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관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아, 이거 대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상관들 어. 때문에 사실 사람이 힘들어서 회사 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다들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답이 없다. 싶고. 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예. 이제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조작 왜곡. 네. 그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아. 녹음해서 들려준 적까지 있는데 아. 그렇게 본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예.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아하. 녹음해도 부인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녹음해도 부인하면 헤어져야죠. 그건 헤어지. 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과는 저희는 헤어지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헤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 왜 이렇게 자꾸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좀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네. 그 의도는 뭡니까? 일단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이진숙 위원장이 아마 곧 이제 헤어질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8월 정도에는 늦어도 예. 이제 아마 자동으로 좀 임기가 끝나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이유를 본인이 또 도모하는 게 아닌가. 아. 내년 뭐 지방선거 생각도 출마를 하고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어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근데 이진숙 위원장의 별명이 빵진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빵을 많이 사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0만 원어치 빵을 사서 도대체 그걸 먹는 게 가능한지 보통 이제 푸드파이터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하는데 네. 이게 불가능한 양이거든요. 푸드파이터도 빵 100만 원치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충 나눠보니까 한 240개 정도 되더라고요. 240개. 240개. 그거 다 뜯는 것도 힘든데. 아. 빵 포장지 뜯는 것도 힘든데. 예. 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도대체 그 빵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와, 대단한 정말 의문이 많이 남는 카드깡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카드깡으로. 예. 와, 이거 수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경찰에서 소환도 하고 또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진숙 위원장 행복 계속 매의 눈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어제 국무회의의 드레스 코드 노타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덥죠. 다들 아시죠? 이 타이 이렇게 착용하면은 그냥 본인 기온이 2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온이 2도 올라갑니까? 그렇죠. 아하. 체온이 2도가 올라가면은 예. 38도, 40도 차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 노타이 복장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네. 이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일하게 타이를 착용을 했었어요. 어제. 예. 어. 그러니까 유상임 이제 과학통신기술부 장관이 입모양으로 타이 이러는 게 또 잡혀서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막 벗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고 왔다가 좀 푸는 네. 그런 해프닝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고 어제 또 눈여겨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기자들하고 또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오, 하고요. 그 예.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티타임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뭐 그동안 출입 기자들과 구내식당, 뭐 구내 매점 등에서 뭐 오찬하고 티타임 형태로 이렇게 만난 게 세 번째라고. 오. 벌써 세 번째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 구내식당에서 이제 오찬을 한 것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좀 소탈한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사실 행정의 달인이다. 그쵸. 행정을 잘하신다는 것도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 소통에 굉장히 능하시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NS 소통도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네. 유튜브 네.
네. 내지는 뭐 그 타운홀 미팅, 예. 이 대중소통도 잘하시고 특히나 이게 기자들하고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전 매우 신선하던데 그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소통을 잘 하시고요. 어. 사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도 너무나 프리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본 없이. 예.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청와대 이전에 근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정말 쉽지 않고 그렇죠. 대통령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한대요. 아. 왜냐면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하지만 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아하. 다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특히 이제 많이 언론에서 나왔지만 인상 예. 깊었던 게 나 그거 의료 개혁은 조금 자신이 없다 이런 발언도 너무 솔직하게. 자신 있게 솔직하게 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 나머지는 다 안다 아. 이 뜻이다 보니까 되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럼 가영 씨 혹시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오, 그럼 제가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끓여주는 기자회견 참석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물 한 잔 놓고 기자회견하기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아니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제 그만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도 그래도 그러니까 술 냄새 날 것 같아서 술 냄새 날것 같다. 별로고 전 그냥 물 마시겠습니다. 물 마시면서라도 소통이 되는 그럼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당연하죠. 예. 아, 좋습니다. 제가 이거 대본에 없는 것도 갑자기 여쭤봤는데 네. 아주 잘 현명하게 답을 좀 해주셨고요. 예. 관련해서 어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관련된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보낸 건 아니고요. 한국 등 14개국의 서한을 보내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과 발효 시점을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하긴 한데 부가 개시 시점 자체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로 3주가량 늦춰졌기 때문에 이 3주 동안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해서 대통령도 잘하시는 게 소통이니까 예. 소통을 해서 이 관세율을 조금 더 이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럼 기한이 좀 늘어난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고 하나요? 네, 이제 대통령실은 일단 관계부처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했고요. 김 실장이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워싱턴 DC에 급파됐습니다. 워낙 전문가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예.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소통을 한 후에 9일 귀국해서 바로 이제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 엊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외에도 여러 나라의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우상우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10개국, 10개 나라 정도를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14개국으로 확대가 된 상태라고 하고요. 아마 완전 확실해지면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특사에 내정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 특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떨어진 국격 그리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이 내란을 겪으면서 네. 뭐 경제부터 외교, 안보 다 스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응원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특사분들이 예. 가셔서 우리나라 이제 정상화됐다. 잘 돌아간다. 아하. 이런 거를 알리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4개국 특사 중에 어디로 가면 우리 가영 씨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어느 나라로? 저 일단 이제 잘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언어가 한국어를 한국에 제일 계셔야겠네요. 잘합니다. 한국에. 네. 특사로 갈 수 있을지 했는데 예. 언어의 장벽에 막혔습니다. 슬프네요. 좀 슬픈데 네. 슬프지만 그럼 앵커님은 어디 저요? 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고민한다. 아니 가고 싶은 데가 많아가지고. 아. 근데 미국 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앵커님. 제가 미국을 못 가봐가지고. 네. 제가 솔깃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줄줄이 실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 교육위, 국방위, 농해수위가 8일 어제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농해수위와 국방위는 이제 14일, 15일 오전 10시 에 열기로 의결을 했고요. 교육이 이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예.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가 상당히 바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라는 거를 출범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침대 청문회를 좌시하지 않겠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을 시켰고요.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전방위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내각이 빨리 구성이 돼야 일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국힘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아. 않을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 되게 몇 달 동안 그냥 나라가 정지 상태였는데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빨리 좀 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아니 근데 네. 이 청문회를 주로 많이 보시다 보면 이번에 뭐 최근에도 우리 새벽 총리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또 청문회도 있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막 그 지연 말단적인 걸로 이 신상을 좀 이렇게 파내는 네. 이런 식의 검증법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증이 네. 이제 본인이 그 총리직이라든지 뭐 음.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 너무 그렇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무 세세한 것, 그러니까 너무 진짜 사적인 것까지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네. 하는 거는 지양해야 아. 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 박가영 씨도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 전 일단 청문위원이 아니면 청문 대상으로. 청문위원을 하는 건 위원으로 아니고요. 보호 들어갑니다. 대상으로는 너무 걸리는 게 많습니다. 나중에 예. 한번 청문회를 저희가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인데 국민의힘에 안철수 의원이 던진 돌이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안철수 의원이 사실 예. 제가 이틀 전에 월요일에 나왔을 때 위원장을 일단 하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 당권 도전 생각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혁신위원회 말하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당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금방 그만둘 줄은 저는 그날 방송 끝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게 이제 그 8분 만에 사퇴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예, 아니 혁신위원장. 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가 시작부터 이렇게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좌초를 맞이를 했는데 예.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당의 변화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오. 밝혔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가장 문제됐던 게 뭐 혁신위원들의 인선 부분. 내가 원하는 사람 안 해줬다. 첫 번째. 네. 그 두 번째가 아니 싼 건 물러나야지. 제명해야지. 딱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재밌는 게 또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권성동 의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두 분이 지금 신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이제 각각 권영세 의원은 안 의원은 우리 당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게 얘기했네요. 그쵸.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하. 반발했는데 권영세 의원부터 보시면 예. 이제 근데 싸잡아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부터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안 의원까지 민주적 절차 없이 자기 혼자 던지고 안 예. 들어주면 수구라고 하는 식이다. 아하. 그러면서 이건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강한 비판과 충돌이 앞으로도 계속 예견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어느 당입니까? 마지막 소식은 관심이 있으실까? 어디죠? 네, 개혁신당 소식입니다. 아, 개혁신당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우선 어제 지난 대선 당시에 당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준석 어. 의원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소식인가 싶긴 한데 예. 대선 후에 당을 추스르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의 출마, 네. 그러니까 당 대표로 또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선을 해도 또 OX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너무 그 사당화 내지는 그 개인을 위한 정당이 돼버려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더 관심을 못 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은 윤리특위만 제대로 구성돼 있으면 오, 사실 거기서 맞다. 제명안을 논의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당대표로 나서겠다. 당을 그냥 아. 말아먹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아먹겠다. 네. 네, 그런 의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개혁신당의 이제 전당대회도 뭐 열리기는 할 텐데 뭐 이제 뻔한 결과 이 속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 주시죠. 앵커님은 그러면은 개혁신당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일단 의석을 좀 차지할지는 모르겠고 득표율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아니 이거는 좀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 오, 좋습니다.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8% 얻었습니다. 8%. 8%? 근데 이 지방선거라는 거는 후보도 워낙 많이 내야 되고 이준석 의원 정도의 인지도로도 8% 정도 나온다.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다면 네. 더 높아졌죠? 그렇죠. 아마 저는 지방선거 때는 아마 후보 내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후보가 나와야 제가 100%다 얘기하는데 그럼요. 후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의원의 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인데, 그쵸. 이거 지금 신당 개업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럼요. 이제 신당은 좀 아니죠. 근데 언제까지 이거 신자를 부담, 쓰냐? 개혁 개혁부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반영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